세 가지는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뭐냐면은 요걸 계속하면 문해력 자체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게 크게 성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요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휘를 하나하나 학습하고 독해 문제집으로 그 정답 맞추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얘가 되고 중심의 활동이 되고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초등교육 전문가 콩나물쌤이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매우 구체적인 말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사교육비 엄청 비싸잖아요. 아이들 뭐 학원 하나, 두 개 보내면 뭐 100만 원이 금방이고, 또 그 학원 다니느라고 다니면서 뭐 돈도 쓰고 아이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도대체 뭘 해줘야 하는지 잘 모르셔서 일단 그냥 학원 보내고 계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지금껏 첫째 영어학원 한 석 달인가 다녀본 거 이외에는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이가 한번 영어학원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한번 보냈고, 그 이외에는 다 집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고요. 아이가 밖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굉장히 마음도 안심이 되면서 학원별로 티칭하는 것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하는지 사실 제가 컨트롤 할 수도 없고 하는데, 오히려 집에서 하니까 정확하게 목적한 바에 따라서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시킬까는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가 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러기를 바라시잖아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아이가 성적을 넘어서 어떤 역량들, 어른이 되었을 때, 대학생 되었을 때 좀 제대로 공부하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공부와 역량이 두 가지를 모두 잡는다는 목적으로 국영수, 사과 이 공부들을 집에서 제가 자율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제가 티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문제집과 적절한 독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가 계속 학습해 나가고, 저는 옆에서 관리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집필을 하면서 제 시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와 잠깐 봐주고 이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오늘 영상 보시면 그대로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사교육을 뭐 100%다 줄여야 된다 그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뺄 수 있는 거 빼고 넣으실 거는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어 편이고요. 앞으로 영어, 수학, 그리고 사회과학 편까지 무슨 공부를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와 그 이후까지를 다 봤을 때 초등 공부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초등 국어 공부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뭐 독서 논술, 뭐 독서 막 이렇게 시키시고 계실 텐데, 이 한 가지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문해력입니다. 초등 국어 공부,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문해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수능만 한번 볼까요? 수능에서 하는 게 뭐죠? 결국에는 읽기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능 지문 속에 있는 그 긴 지문을 내가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수능 국어에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죠? 네, 다 문해력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충분한 문해력을 기르는 것, 초등 시절에. 그래서 중등, 고등까지 가야 되고, 이게 수능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 문해력으로 책을 읽기 때문에 초등 국어 때는 문해력 기르는 데 모든 포커스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둬야 할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문해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독서이기 때문에 아이 공부의, 모든 공부의 가장 가운데 독서가 있어야 됩니다. 독서를 함으로써 문해력을 기르고 독서를 함으로써 지식을 쌓아가는 거거든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고 콩나물쌤 채널에서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 조금 더 깊은 이야기 해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아이가 저학년이라면 우선 독서 습관을 잡으셔야 돼요.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시면서 5분, 10분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점점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처음에는 뭐 한 10분, 20분 정도 혼자 독서하는 걸로 출발을 하셔가지고 이 시간을 학기나 1년마다 한 10분씩 늘리셔서 나중에는 1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기마다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뭐 한 3학년 중순 정도 되면 또 이렇게 1시간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가 매일매일 1시간 독서하는 것이 아이 공부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얻느냐? 첫 번째는 이 독서 습관을 잡는 것이 바로 공부 습관을 잡는 스텝이 돼요. 책을 읽는 것이 공부보다 훨씬 쉽고 재밌기 때문에 공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습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책 읽는 것에 습관이 들면 그 다음에 독서를 조금씩 주면서, 공부를 조금씩 주면서요, 아이가 공부에 습관이 들도록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고, 그러면 어떤 책을 읽힐 것인가? 네, 기본적으로 문학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문학이 더 재밌고 쉽기 때문이죠. 독서 습관, 그리고 문해력 없는 아이들한테 지식책 넣으면 아이들이 힘들어 합니다. 처음에 문학으로 재밌는 책 읽어주시고 읽히면서 시간을 돌리기 시작하시고요. 아이가 독서를 잘 한다, 습관이 든다라고 하면 이제 지식책, 비문학 이런 것들 넣는데요. 지식책, 비문학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사회과학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사회과학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문학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유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몰비 클래스 보신 분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이 자유독서가 있고 학습독서가 있거든요. 바로 학습독서는 사회과학과 연결해서 공부가 되는 독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문학을 읽는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30분, 나중에 되면 이 1시간은 아이가 자기가 읽고 싶은 것을 읽어도 됩니다. 학습 만화도 좋고요, 무엇도 좋고 아이에게 무조건 너의 자유다. 다만 오늘부터 10분만 읽자. 힘드니 아빠가 읽어줄게. 그 다음에 20분 느리고 30분 느리고 하면서 계속 읽혀가면서, 그 다음에 학습 만화를 넘어서 학습 만화만 계속 보면 안 좋대. 학습 만화를 처음에 보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줄글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줄글을 또 추천해 주셔야 합니다. 독서가 좋다 하지만 독서가 만능은 아닙니다. 독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근데 독서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독서에다가 무엇을 붙이셔야 하냐면은 바로 글쓰기를 붙이셔야 합니다. 아이가 책을 재미있게 읽고 땡 하고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약간 남는 게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충분히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글자 구경하면서 계속 지나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서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 글쓰기를 하는데요. 이 글쓰기를 통해서 내용을 잡을 수 있도록요. 그런데 아이들이 글쓰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딱 한 문장 쓰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딱 한 문장 쓰기로 시작해서 아이들의 글을 지금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은요, 그림책 보고 한 페이지를 한 문장으로 쓰는 것 정도 해봅니다. 코끼리가 걸어가요 같은 정말 쉬운 문장이든 무슨 문장이든 상관없어요. 처음부터 아이에게 좋은 글을 쓰라, 어려운 글을 쓰라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쓰는 행위 자체를 하는 것에 의미를 두시고 매일매일 글을 써 나가 본다라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시면서 그냥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매일매일 그냥 한 문장씩만 이렇게 쭉 써보는 겁니다. 한 페이지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럼 그림책
20페이지면 20문장 쓰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시면 큰일 나고요. 그냥 한 페이지를 한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 역시 시납으로 나중에 양을 늘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글을 쓸 때 중간중간에 가끔씩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 페이지 내용을 요약했니? 한번 보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일까?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해주시면서 아이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지를 잘 요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요약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잘 요약하는 것인가는 바로 제가 요 책 우리 아이 문해력 독서법에 굉장히 자세하게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질문하고 어떻게 이끌면 줄거리가 요약되는지, 어떻게 어휘를 정리하는지 등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아이 문해력 독서법 보시고 아이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뒷부분에 아이가 읽는 책이 있거든요. 두 권이에요. 한 권은 부모용, 한 권은 또 아이용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이용을 읽으면서 내용 정리 이렇게 하는구나 익혀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부모님 옆에서 조언해주면서 그 글의 질을 조금씩 올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 문장 정리하는 거, 내용 파악하는 거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어휘력인데요. 독서 습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습관을 조금 잡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휘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제 어휘는 그 전부터 아이가 좀 더 어릴 때부터 말로써 좀 지도를 하셔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휘 학습을 시작을 하는 거죠. 어휘 학습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한자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말의 60%가 한자어고 어휘를 하나하나 학습하기에는 어휘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자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휘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이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독서를 하면서 새로운 어휘를 만났을 때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계속해서 추론하면서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휘 하나를 가르치는 거는 얘만 알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휘를 내가 저게 어떤 뜻이지 생각할 수 있는 추론력 자체를 길러주면 어휘를 만날 때마다 학습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한 시간의 책을 읽으면서 책 내용이 쫙 있는데 그 안에 새로운 어휘들이 쫙 있겠죠. 근데 아이가 그 한자어를 알면은 이 어휘가 무슨 뜻이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휘를 하나 학습하는 게 아니라 한 시간 동안 독서라는 효과와 함께 어휘, 새로운 어휘들이 계속해서 빨려드는 거죠. 그래서 어휘를 하나하나 학습하는 것은 이삭을 하나하나 줍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하나하나 주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휘를 추론을 통해서 쭉 습득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한자어 학습에 대한 영상들도 올려드렸는데 또 직접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교재를 하나 냈어요. 바로 콩나물쌤의 문해력 꽉 잡는 한자어 수업입니다. 표지를 자세히 보면 또 콩나물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안에 그림도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고 내용도 재미있거든요. 이 책이 기존의 다른 책과 어떻게 다르냐면은 보통 한자 책은 한자 급수용 책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계속 쓰게 해요. 물수 이런 거 하시면 좋아하는 애들은 거의 없고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지겹다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한자 급수 딸 거 아닌데 왜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한자어를 학습하시면 됩니다. 한자와 한자어가 뭐가 다르냐면 한자는 이거 쓰는 방법을 포함을 하는 거고요. 한자어는 이 쓰는 방법이 아니라 한자로 된 어휘를 생각하는 게 한자어 학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중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물수의 가운데 중이다. 그래서 물의 가운데다. 이런 식으로 한자어를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물수 가운데 중 물의 가운데 물 속을 뜻하는구나를 이해하게 됐죠. 이게 바로 추론력인데요. 이런 추론력을 갖추면 아이가 책을 1시간 동안 읽으면서 그 속에 새로 나오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단어 하나를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추론력을 갖추게 해줘야 됩니다. 단어 하나를 가르치는 것은 아이한테 딸기를 따듯이 하나 줍게 하는 거고요. 추론력을 갖추면
아이가 매일 1시간에 10개, 20개씩의 단어를 쫙 빨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농사 쌀 할 때 그 트랙터가 지나가면 쌀이 쫙 걷어지잖아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이가 롱런하는 공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 한자어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휘 학습을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추후에 적절한 교재를 만들고 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한자어 학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요, 독서 되고 쓰기도 되고 이제 어휘도 됐다라고 하신다면 그 이후에 이제 독해 문제집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국어교육 뭐 해야 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독해 문제집부터 탁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아이가 독서 습관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글쓰기, 쓰면서 내 생각 정리하는 훈련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휘를 이렇게 습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독서, 글쓰기, 어휘, 이 한자어 이 세 가지는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뭐냐면은 요걸 계속하면 문해력 자체가 굉장히 성장할 수 있게 크게 성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요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휘를 하나하나 학습하고 독해 문제집으로 그 정답 맞추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얘가 되고 중심의 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어휘 학습하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집 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성공하는 아이가 있겠지만 순서를 바꾸면 그 확률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제 거의 다 구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이제 첫째 딸이 초 4학년인데요. 이제 5학년 정도 들어가면 독해 문제집을 넣어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물론 안 넣어도 되고 좀 더 늦게 넣어도 되는데 아이가 수용하고 공부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데 오케이 한다면 넣어볼 거고요. 아이가 나 독서하고 글쓰기 더 할래라고 하면 한 학기 1년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 독해 문제집이 아니라 사실은 문해력 문제집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런 문해력 문제집도 사실은 출간할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지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요. 나중에 그 책도 나오면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우선은 독서, 글쓰기, 한자어까지 꽉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독해 문제집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교육비 전혀 안 쓰고 집에서 제대로 공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교육 전문가로서 초등학교에서 20년간 근무했고, 수많은 이런 교육 공부들을 하면서 이론과 실제를 많이 접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냈고, 저희 아이들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사교육이 하나도 안 들어요. 사교육비가. 이제 문제집, 책 구매하는 데만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런 돈들은 정말 세 발의 피, 얼마 되지 않고, 근데 아이는 집에서 있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하니까 정서적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 한번 꼭 실천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또 추가적인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학, 영어, 사회, 과학까지 사교육 없이 하는 집 공부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부를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존경하고요.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